최만식의 미스터 박. 참고로 고향 30년대 농촌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김강삼 지교수 20, 30년대 지식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는 태평천하 미스터 박 같은 경우는요, 광복 이후입니다. 1946년작이에요. 광복 이후에 뭐한 모습? 바로 미군이 들어왔을 때 그 미군의 힘을 이용한 기회의 투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약간 시대가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년에 우리가 문학 시간에 미스터 방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앞뒤 설명을 하지 않을 거고요. 여기는 어느 부분이냐면 딱 그 교과서에서 중략된 부분이에요. 그 스토리를 다시 길게 가져갔습니다. 자, 볼게요. 집신장수의 아들인, 보기도 안 읽죠? 풍자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159쪽 2번에 보기에 풍자는, 보기는 보이세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후배 짜자잔 어반갑지들이 미스터 방을 공부하고 있는데 벌써 진도가 거기까지 나갔어요. 3단원 공부하다가 얘들아 이제 끝나고 어디 보냐면 144쪽에 학습활동 탐구 보자, 3번에 깊이 알기 보자. 저 딱 여기를 펼쳤더니요, 여기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풍자는 모순의 발견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옵니다. 풍자 기법은 대상을 정면으로 공격하기보다는 애들로 들춰냄으로써 비판이 강화된다. 최만식은 풍자를 가장 잘 사용한 현대수술가 중에 한 사람이다. 최만식의 풍자는 아이러니와 희화화이다. 똑같은 지문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게 이상재라는 사람이 쓴 최만식 풍자술의 반복과 차이라는 그 논문의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과서 저자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요, 이 집필진 중에 김철회 선생님이 계시고, 대표자는 이승원 교수지만 김철회 선생님이 뭐냐면요, EBS 집필위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과서 저자랑 EBS 이런 집필위원이랑 또 하나 겹치는 또 하나의 집합을 찾으면요, 수능 출제예요. 우리나라에 가장 뛰어난 실력 있는 교사들이 실력 있는 교수와 함께 수능 문제를 만들잖아요. 그런 분들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작품 하나만 단순히 공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실려 있는 그 작품과 관련되어 있는 기존의 연구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지금, 그러니까 요 자습서 에 나와 있는 그런 뒤에 학습활동 내용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작품에 대한 역사적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시간 날 때 읽어보세요. 상당히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결론 얘기하자면 공부는 결국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슬슬 항상 귀에 피가 나도록 얘기하지, 이제 네가 찾아서 해야 돼. 선생님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국어 공부 어떻게 해요? 고1도 물어보고 고2도 물어보고 고3도 물어봐. 국어 공부 어떻게 해요? 나는 이렇게 얘기했지. 해봐 일단 해봐. 뭔가 해봤잖아. 제가요 요즘에요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근데 이런 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이런 거는 조금 더 비효율적일 텐데, 이런 정도 얘기를 해주지. 국어 공부는 일단은 자기가 찾아서 뭔가 막 해봐야 돼. 국어의 공부 방법에는 왕도가 없어. 다 스타일 달라. 어떤 데는 적으면서 하는데, 어떤 데는 읽으면서 하는데, 어떤 데는 조직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편집하면서 하는데, 다 달라. 선생님들 수업 스타일이 다르잖아. 이거는 국어 공부 방법의 다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시각적인 수단이야. 수학 선생님 다 어떻게 수업해? 똑같이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는 무슨 법을 이용하고 여기에는 무슨 법을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대부분 비슷하잖아. 수학 선생님들은. 국어는 안 그러잖아. 말로 하는 선생님, 쓰는 선생님, 보여주는 선생님, 또는 작품만 보는 선생님, 작가 설명을 중시하는 선생님, 독자에 대한 어떤 효용을 중시하는 선생님, 다 달라. 이거는 뭐냐면, 너희들이 국어 공부를 할 때 물론 하나의 답이 나올 거야. 근데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실력은 자기 공부로 얻어지는 거지. 근데 이제는, 원래는 선생님 제가 이거를 뭔가 이제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좀 봐주세요 하는 질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움 문제가 다 받아줍니다. 다 도와드릴게요. 근데 선생님 뭐 좀 해주세요. 이번에 뭐 좀 뽑아주세요.
아니면 저한테 뭐 좀 주세요. 이런 요구에 대한 답은 들어드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찾아서 하셔야 돼요. 제가 뭘 할까요? 라는 질문도 하지 마셔야 돼요. 제가 뭘 하고 있는데 시작하려는데 이거 시작할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 정도는 돼요. 자기가 먼저 자기 방법을 확실한 걸 찾아서 이미 찾았다는 게 하시고, 선생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용 기대 이런 거 이제는 많이 내려놔야 돼. 자기가 해야 돼. 편해. 솔직히 말하면 뭐가 편해? 내가 차라리 그냥 붙들고 앉혀가지고 골목시장 하자 카톡으로 보내. 편해. 티도 나. 엄마들 겁나 좋아해. 우리 애가 막 할당량 채우고 막 공부하고 막 사진 찍고 선생님한테 카톡 보내고 이런 거 보면서 엄마들 얼마나 뿌듯하실까. 학원 잘 보냈네. 근데 쇼잖아 그거는. 그치? 진짜 공부하려고 나중에 결국 쇼로 변질될 거 아니야. 선생님 모를 거야. 옛날 페이지 다시 찍어도 막 이런 식으로 쇼로 변할 거야 아마. 아니면 막 친구 거 찍고. 뻔하지. 나도 잘 봤어. 나도 잔대갈가 빗다는 사람이야. 그럼 애가 안 하면 못하잖아. 그런 거 말고 진짜 본질을 가자고. 본질을. 그러니까 너희도 시험장에 혼자 들여다보내면서 내가 안심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잘하고 올 거야 아마 얘는. 잘해왔으니까. 할 줄 아니까. 이게 좀 되게 해야 돼. 알겠지 태규야? 알겠지? 태규가 제일 걱정되긴 해. 태규가 제일 걱정돼. 제가 뭐라고 했는지 나한테 얘기를 안 해주잖아. 따로 내가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게 설명이 돼야 돼. 얘들아, 학원 다니는 거, 수업 받는 거, 인강 듣는 거, 문제 푸는 거 아무것도 공부 아니야. 이것도 공부 아니. 수업을 듣고 문제 푼 거야. 공부는 뭐냐면 내가 수업을 들은 거, 문제를 풀고 틀리면서 맞으면서 깨달은 것들 있잖아. 이거를 내 걸로 만드는 것만 공부야. 이게 제일 늘어나야 되지 고3 때는. 문제 하나를 풀어도 이거 왜 풀어야 되는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고민하고 푼 다음에 답을 찾았어. 그럼 이렇게 풀었으니까 답을 찾았구나. 이렇게 풀면 안 되는구나. 고민하고 다음에 이렇게 풀어야지. 그게 남는 게 공부라니. 그걸 많이 하려고 해야 되지. 다시 돌아오세요. 앞부분 줄거리. 자, 심장수아들 방산복은 30이 되도록 머슴살이하고 일본 상해 등들 돌아다니다가 신비 장수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국이 해방을 맞았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럴 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랄질 독립이 배부른가?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방산복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엿볼 수 있는데, 어떻게 왜곡됐냐면 그 어떤 이유로든 조국의 독립은 가장 필연적이고 우리가 그 누구도 빠지지 않고 바라왔던 그런 중요한 사건인데, 이것을 뭐로 봤냐면요, 바로 자신의 개인적인 측면에서 독립을 바라보는 그런 부정적인 면모로 보입니다. 왜 그러느냐? 잘 보세요. 처음에는 반감이 생깁니다. 왜 반감이 생기느냐? 당연히 독립이 된 순간부터 손님이 줄어들어서 자기에게 이익이 줄어드니까 독립이 배부른가 우랄질 하다가 뭐 하게 됩니까? 다시 이거를 반가워해요. 호감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독립이 되니까 이번엔 누가 사라졌어? 순사가 사라진 거야. 순수가 아니고 순사. 그러니까 사라져서 감시에 사람이 없어지니까 자기가 돈을 더 벌 수 있었지. 이익이 되니까 호감을 가져요. 그러다가 또 반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니까 자기가 뭐 하게 되는 거야? 이익을 느끼는데 한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이 또 줄어드니까 또 반감을 갖습니다. 이 사람이 독립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호감을 갖게 된 계기는 단 하나예요. 뭐예요? 이익이 된다 안 된답니다. 이런 외국적 역사에 실감한 사람이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뭐예요?
이건 안 되겠다. 무슨 도리가 없을까? 궁리를 하다가 뭐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방법으로 내가 직업을 찾아봐야 되겠다. 기억 보세요. 신발은 부득이 안방 사람의 병정구두를 사시는 것을 창간해준다는 조건으로 닷새만 바꿔 신기로 했다. 지금 이 방산복은요, 자신이 그동안 신기루 장수를 해와서 하면서 지냈던 그 도구들 있잖아요. 다 팔아서 돈으로 바꿔오고 돈으로 뭐합니까? 양복을 삽니다. 그리고 구두를 빌려 신어요. 이것은 자신의 무엇을, 신분, 자신의 처지를 뭐하려는? 기만하려는. 가난한 신기루 장수 방산복이 아니라 뭔가 지식인인 것처럼 자신을 꾸미기 위해서. 꾸미는 이유는 뭘까요? 미군 수위에게, 미군 그 소위에게 다가가가지고 통역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하죠. 노예도 노예 이전이면 상전을 선택할 자유를 가질 수 있다고. 노예 근성이요. 그러니까 광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권력에 기생하기 위해서.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이 미군이었죠. 그 미군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물색을 합니다. 그러다가 만난 게 누구예요? 에스소이예요. 에스소이가 단발대를 집어들고 하우머치 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자 뭐합니까? 알아들을 턱이 없어. 니은이에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다시금 하우머치만 찾는 것을,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회 좋을 시라고, 거기는 소수자 개입입니다. 기회 좋을 시라고 소수자 개입. 그러니까 서술자가 지금 작품 전면에 드러나는 부분이죠. 소수자 개입. 자,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오른쪽 2번 문제 1번을 봤더니 금방 기억이 다른 사람의 구두를 빌려시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자신의 처지를 기만하기 위해서. 1번, 자신의 처지를 위장하여 남을 기만하는 행동, 부정적 대상에 대한 비판적 의도가 드러난다. 적절한 설명. 니은 같은 경우에는 소설자 개입을 표현, 이게 좀 어려웠어. 인물의 행동을 전달하는 소술자를 전면에 드러내서 비판적 시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회 좋을 시라고 라는 소술자 개입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좀 찾기 힘들어서 여러분들은 따로 기억을 해둬야 되는 포인트 중 하나예요. 소술자 개입이 들어간다는 거. 그때 산보기가 나지기, 띄원 획 돌려다보면서 can you speak? 사뭇 그라는 뜻 반가워하는 양이라는. 그런 다음에 뭐 하게 됩니까? 신기루 장수 방산보기가 미스터 방으로 승차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얘를 데리고 뭐합니까? 서울 시내를 낮에는 구경시켜주고 밤에는 계집에 있는 술집으로 인도하죠. 그럴 때 왕이 에스소이가 미스터 방에게 경매로는 어떤 건물이냐라고 물어보니까 King drink wine and dance with and sing with the dancer. 왕이 술 먹고 춤추는데 댄서와 함께 춤추던 곳이다. 음주감으로 즐기던 곳이다. 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이거 뭡니까? 방산복임. 실제 경외를 그런 곳이에요? 아니죠. 그럼 뭐 한 겁니까? 그러니까 역사적 지식이 없는 무식한 방산복이 그냥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영어말을 그대로 옮긴 거잖아요. 그러면 디귿, 대화 상황을 통해 부정적 인물을 희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역사 지식을 갖고 있는 방산복에 대한 풍자 의도. 거기에다가 그림 하나 갖고 싶다 했더니 문지방에 흔히 붙이는, 요즘으로 치고 우리가 이발소 그림 달력 그림. 사슴이 불로초 물고 있는 장면을 사주자. 뭐 한 거예요? 리을 부분에서는 그림에 대한 안목이 없는 방산복의 모습을 통해서 희화화하려는 것이지 갈등의 실마리를 요약적으로 제시했다? 4번이 잘못됐습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다른 사건이 벌어지진 않아요. 참고로 이 소설에서 미군 에스소이하고 방산복의 갈등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요, 마지막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사건이 뭐였습니까? 그림이 아니라 양침물이었거든요. 그래서 4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죠. 자, 1번입니다. 서술장 특징 결국 뭐야? 미스터 방이 방산복이가 에스소를 만난 다음에 경매루를 가고, 그 다음에 화장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소설이 뭐냐, 그 다음에 뭐 그림이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에피소드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이 방산복이라는 사람의 부정적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1번이 답이 되고요. 2번에 4번이었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45년 종전 이후 미군은 일본군의 무장 해제와 남한의 치안 유지를 위해서 진주했지만 결국은 실질적인 지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 작가들 중에는 미국을 직접 비판한 작가도 있었지만 몇몇 작가들은 혼란기 속에서 새로운 지배자의 군림한 이들에게 기생한 이런 이득을 취하는 기회주의자를 비판하면서 뭐 하게 됩니까? 미군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었죠. 채만식은 후자의 경우예요. 그럴 때 일본 보세요. 해방 후에 눈을 부라리는 순사가 없으니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는 삼복의 행동은 일본군을 철수한 후 우리 민족에 당면했던 혼란기의 모습을 보여준다. 맞는 설명이 되죠. 두 번째입니다. 소득은 전과 다를 것이 없는 상황이 되자 독립은 우라진다고 독립을 한다 이라는 부분에서 민족의 독립보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부정적인 인물상. 노예도 상전한 선택할 기회가 있다, 자유가 있다고 미군을 밀색하는 삼복의 태도에서 미군이라는 새로운 지배자에게 기생하는 인물에 교환한 것도. 근데 삼복을 31 해준 삼복을 이제 드디어 말이 통하게 되게끔 통역이라는 게 등장했기 때문에 반가워하는 모습이지 이걸 가지고 확대해석을 보통 많이 해요. 이런 삼복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군 장교의 모습에서 치안 유지를 명분으로 남한에 등장한 실질적인 군림자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조선에 와서 말이 통하지 않았을 때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서 반가움일 뿐입니다. 답은 4번이 되죠. 그러니까 미스터 방이 그러니까 앞에 내용 받고 여기 내용 보고 이제 뒤에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스터 방을 전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미스터 방은 일단은 뭡니까 여러분들? 미스터 방삼복과 백주사가 술을 마시는 현재 이 장면이 먼저 제시가 되고 그런 다음에 백주사를 통해 가지고 방삼복의 과거의 모습이 회상되기 시작하면서 옛날에 이랬던 애였는데 말이야 우리 집안 이랬는데 말이야 하면서 뭐 시작합니까? 이제 방삼복의 과거 행적 행적이 뭐부터 상일권으로 시작해가지고 일본을 갔다가 중국 상해를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서울로 와서 서울에서도 구두직공을 하다가 신기로 장수가 되다가 드디어 통역이 되기까지 과정을요 뭐 했습니까? 쭉 그 순차적으로 제시를 해요. 그런 다음에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던 방사복이 갑자기 미스터 방이 뭐예요? 양치를 하죠. 그리고 양침으로 뭐합니까? 노대에 쏟다가 미군의 수의 얼굴에 쏟게 되어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스토리 다 알고 계시겠죠? 그 중에 어느 부분? 바로 이 부분이었죠. 신기로 장수가 통역으로 바뀌는 이 과정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 수록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현재 수업 5번의 오늘 마지막. 만약 미스터 방요 전체적으로 액자식 구성이에요? 아닌가? 이야기 나왔다가 나온 거 그 백주사가 미스터 방의 과거 행적 회상한 걸로 적힌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액자식이 될 수가 없는데 액자식은 뭐냐면 내부 이야기가 있는데 확연하게 인물이 그러니까 서술자도 바뀌고 주인공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어야 돼. 그럼 이건 역수적 구성이야. 네. 입체적 구성. 백주사죠? 우리 액자식 구성하게 되면 그 나상이 있지. 요체의 나상. 네. 그러니까 겉이야기의 그 철하고 내가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러니까 내가 관찰자이고 그지? 철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고 이런 인물들이 이리지 관찰자 시점이 내부 이야기가 들어가면 전적 작가 시점 바뀌고 형제 이야기가 바뀌잖아. 확연하게 달라야 돼. 아예 다 이렇게 바뀌는. 그리고 다시 빠져나오는 부분이 있어야 돼. 이건 확연하게 액자식이 아니야. 마지막입니다. 염상섭의 임종. 임종이 뭐야? 인정 이거 그 장례 기도하는 거? 뭐냐 이게 되게 많아 이게 맞아. 의미가. 기도하는 것도 똥침하는 것도 있고 인종 치른다 그거 아니에요? 그 장례를 치를 때 첫 번째 절차가 임종이에요. 임종 돌아가시고 초혼을 하고 그다음에 염습을 하고 하관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첫 번째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누군가의 죽음. 인종에 대한 죽음을 거예요. 임종을 맞이하다. 이 작품은 3번의 보기를 보면 완치될 때까지 병원에 있으려고 하는 병자의 모습을 통해, 자, 첫 번째 병자. 작품에는 병인이라고 나옵니다. 아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완치될 때까지 병원에 있으려고 하는 병자의 모습을 통해 삶에 집착하는 인간의 본능. 근데 더 살아보려고 집착하는 인간의 본능물이 크게 욕하고 꾸짖을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삶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가족들에게 피해가 간다라는 점에서는 약간은 그래도 일반의 비판의 여지가 있긴 하겠지만요. 이 사람보다는 오히려 누가 있냐면요. 경제적 사정을 내세워 병자, 의사, 상관없이 행동하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첫 번째입니다. 경제적 사정. 돈 많이 든다. 심지어는 뭐 또 있냐면요. 장례 비용도 많이 드네. 아, 돈 아까워.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애도보다는 오히려 살아있는 자기 사람들의 입장, 산자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소임을 다한 것에 대한 위안. 이를 삼는 어떤 모습? 이기적인 모습. 이 사람들의 이기적인 면모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기적인 면모를 비판하는 의도예요. 자, 일단은 작품이요. 중약 이전과 중약 이후로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중약 이전은 누구? 바로 병인이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으려고. 왜 태어나지 않으려 하느냐? 병원에 있어야만 자기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자, 여기서 일단은 환자가요. 자기 동생인 명호에게 뭘 시키냐? 바로 예전에는 마음에 안 들어서 쫓아버렸던 한의사를 다시 데리고 와라. 한의사가 없으면 한약이라도 지어와라. 어떤 식으로도 생명을 연장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명호는 한의사도 몸만 갖고 약도 안 지어와요. 다 돈이거든. 그리고 중요한 거냐면요. 이 지금 병인은요. 의사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죽을 뿐인데 죽을 뿐한테 왜 돈을 쓰냐 이거죠. 명호가. 그냥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병인을 예정대로 퇴원을 시켜서 집으로 데리고 가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병자는 이런 생각. 어디 보냐면요. 세 번째 단락입니다. 퇴원은 무슨 퇴원? 약이라도 지어가지고 나가야지. 이대로 나갔다간 당장 숨막혀 죽어. 그래서 이 병인이 내는 심리입니다. 남의 고통은 조금도 몰라주고 성한 사람들이 저의 대중만 치고 저의 형편 좋을 대로 하겠다는 것이 화가 나서 역정을 와락내기도 합니다. 또는 성한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동정과 성의가 부족하다고 늘 불만을 갖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족하게 구는 것만 같고 자기를 돌려놓고 민주를 되는 듯 싶어 고가운 생각이 늘 떠나지 않는다. 항상 자기를 귀찮아하는 듯한 느낌이 떠나지 않는 것이었죠. 그리고 퇴원 논례, 퇴원에 대한 논의는 급한 몸에 넘겼지만 아마 이제는 길게 끌리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벌써부터 나온 문제였다. 무슨 얘기냐? 어쨌든 더 이상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기 힘듭니다. 아니면 돌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거면 병원에 계속 있는 것은 입원비 문제도 있고 가족들이 좀 퇴원시킵시다. 돌아가셔도 집에 하시는 게 돈도 적게 들고 병원비도 낭비 안 하고 이기적인 거지.
덮어놓고 병원만 있겠다고 고집을 부리던 이 병인을 뭐합니까? 간신히 집으로 데려가려고 해요. 그때 이 병인이요, 첫 번째입니다. 한약. 자신이 뭐하려는 이 생명을 연장해보려는 수단 하나,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주사예요. 주사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 주사가 마취제와 강심제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금 고통을 줄여주고 심장을 그나마 조금 일시적으로 강하게 하는 그런 말 그대로 일시적인 처방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병원을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가족들은요, 환자를 달랜 다음에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오는 도중에 차에서 숨져요. 차에서 죽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가 돼 있어요. 뭐가 준비가 돼 있냐? 이 노인의 장례식 준비가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가족들은 신체를 모셔드린 방에는 불은 떼어 있으나 미리 세간을 말끔히 치우고 병풍만 한채 남겨 있었다. 병원에서 떠나기 전에 벌써 빈소방이 준비되었던 것이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출발할 때 이미 가족들이 빈소를 준비했고요. 딱 진짜 말 그대로 공교롭게도 오시는 도중에 돌아가신 거예요. 발상자는 과수댁은 아내입니다. 옆방에서 불이 나게 보따리를 풀고 무서 찼습니다. 명호가 오늘 반나절 걸려서 땀을 뻘뻘 흘리며 지어온 약봉지가 먼저 방바닥에 떨어졌고, 병자가 이틀을 두고 성화를 되면 졸라 먹으려던 그 약, 그리고 그 약 결국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과수는 컵 속에 넣은 물종지를 찾아내서 빈소로 가지고 와서 신체 주위에 말끔히 뿌렸다. 이게 뭐냐면요, 이 과수댁의 종교, 에 맞는 방법, 자신의 방식대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소임을 다했다. 나는 내 종교에서 하던 그 행동대로 신체에다가 뭐 하랍니까? 이 성수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장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장례는 어떻게 지냅니까? 제사는 폐하시나요?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교회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었다. 3일장입니까? 5일장입니까? 화장하라는 유언도 있었으니 화장 오시면 3일장 넉넉합니다. 이런 얘기 하다가 그때 명호는 첫째, 장비 걱정으로 화장을 앞세웠다. 명호. 뭐 하는 사람? 장례식 비용을 걱정하는 사람. 그리고 내려가 보면 이런 말로 합니다. 말이 3일이지. 오늘 해는 다 가고 내일 하루인데, 첫째, 산역. 산에 가서 묘를 만들고 비석을 세우는 일을 얘기합니다. 이게 문제로군 호상차지의 걱정이었다. 호상차지. 인물들 중심으로 보세요. 왜 그러냐면 얘들아, 뭐 보기에 설명된 내용이 뭐야? 이 인물의 이런 면모, 이런 사람들의 이런 면모잖아.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 그 사람들 주고받는 말보다는 어떤 인물은 어떤 방식으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가, 이게 핵심이 돼야 돼. 그래서 호상차지 무슨 얘기합니까? 연구차에 버스 한 대는 따라할 테니 자동차 쌍만 해도 2대에 4만 원 예산을 쳐야 할 걸. 얘도 마찬가지로 뭐하고 있습니까? 장례식 비용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애도가 아니라 뭐 한 겁니까? 경제적 사정을. 거기다가 누가 오느냐? 명호의 재종훈까지 와요. 과수댁 교회 다니는 분 성수 가지고 왔었죠. 제동령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연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연보를. 그런 다음에 자기가 직접 쓴 경문까지. 이 사람도 마찬가지 뭡니까? 자기 방식대로. 소임을 다했다는 모습. 그래서 마지막에 소설자가 살짝 비꼬듯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성수의 말끔히 씻긴 혼백이 또다시 부처의 대자 대비한 공덕이 안겨. 이게 비꼬를 맞춰야 되나? 안온이 잠들지는 모르겠으나 그보다도 먼저 내가 보기엔 산 사람이 여기는 과수댁이나 제종형이 제각기 소임이나 향을 기우는데 만족을 느낄 것이다. 그냥 자기만족. 자기 만족. 난 할 만큼 했어. 너 이번에 이분 돌아가실 때 장식 너 뭐 했어? 나 할 만큼 했지. 그러면서 자기 만족인 거예요. 돌아가신 분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기적인 인간들의 면모를 보여주는. 이거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작품이 있어야 되는데. 이기적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한 진심 어린 애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기적인 다툼. 그거 그 할머니 되살아나는 거? 어, 아유, 맞아. 응. 옛날 문학교가 실려 있었어. 근데 그 작품을 위험스러워서 못 다뤘었지. 왠 줄 알아? 작가가 유명한 사람이거든. 정말. 그 미투 연극계의 흰머리 아저씨 이윤택. 이거 단어들 이름 뭐였죠? 이윤택 오구 죽음의 영식. 오구굿이라고 해가지고 저승사자가 나타난 다음에 네, 조선사. 셋이 와. 저승사자가 막 그 삥 뜯어 그 이 부조금. 딱 살아나. 근데 봉투가 사라진 거야. 알고 봤더니 막 둘째가 간호치고 첫째는 뭐 문서 위조해가지고 막 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막 인감증명 떼가지고 막 팔아먹어버리고. 그래서 저승사자가 야 이거 안 되겠다. 할머니 일으켜라 해서 할머니 벌떡 일어나고. 저 이상하게 그 소설이나 시 같은 거 내용 일부만 기억하고 전부 다. 나중에 그게 짬뽕이 될 때가 제일 위험해져. 내 예전에 어떤 일을 봤냐면 김준석의 봄봄하고 동백꽃이 둘 다 나와 정춘이가 나와. 그래서 이 소설이 어떤 내용이야 했더니 일단은 정춘에게 시집을 가기 위해서 가서 일을 했는데요. 닭싸움을 해요. 그런 일들이 섞인다니까. 뭔가 내용 일부는 저 잘 기억하는 것 같거든요. 특징적인 거는 한 번 나중에 여러분들 그 선생님 얘기잖아. 폴더화 시킬 필요가 있어. 정리 한번 해야 돼. 1번 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에 대한 예로 가산수라는 것은 병인은 자신의 진료에 의사를 한결같이 신뢰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지금 급박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의사라도 불러와라. 병인은 입원료가 많아서 걱정하면 퇴원하기를 결정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병원에 붙어 있으려고. 한번 보세요. 명호는 병인에게 퇴원 후 한의사에게 치료받자고 제안한 게 아닙니다. 이게 맞죠. 퇴원한 후에 치료받자. 이때 한의사 치료받자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병인을 그냥 설득하기 위해서,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답이 3번이죠. 한의사를 찾기 위해서 시골까지 가지 않았어요. 시골로 갔기 때문에 못 만났다고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의사는요, 완치 판단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치 판단 내리죠. 이번에 1번 보세요. 한약 뭐야? 병인의 병세를 호전시키기 위해서 명호가 애써 준비. 얘들 약봉지 환자에게 전달됐니? 아니지. 돌아가신 다음에 툭 떨어지잖아. 전달 못 된 거야.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애써 준비한 것이다. 이게 잘못됐죠. 니은 주사, 바로 병인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병을 처방해준 주사. 그 다음에 디귿 선산입니다. 이 병인이 묻히고 싶어 했던 것. 디귿은 병풍이구나. 이 장리를 치르게 준비한 방 리을이 선산, 묻히고 싶어 했던 것. 그리고 경문 같은 경우는 제종용이 직접 와서 준비한 것. 자, 근데 나중에 약봉지 나왔잖아요. 그럼 준비하긴 한 거예요? 근데 병세를 호전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안심시키기 위해서. 네, 형식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이 명호라는 인물을 조금이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인간적인 면모, 긍정적인 면모를 보이게 되면 있잖아요. 이게 와해가 돼요. 그냥 일관성 있게 이기적인 그치. 면모를 보이듯이 해야 되는데 그지? 조금의 여지라도 주면 독자들은 흔들려 버리거든. 버리니까. 그지? 이 사람도 이 사람만의 사정이 있었을 거라서 그런 감정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다 뭐 때문이었다. 그 주머니에 지니고 있었잖아. 꺼내서 다려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일단 이건 형식적인 자기가 책임만 다 한 거고 빨리 돌아가세요라지. 돌아가세요지 그냥 속마음. 한 번입니다. 한 번 1번 예정대로 퇴원을 시키려고
병자를 아이달리듯 하는 모습을 통해서 병자의 의사와 상관없는 가족들의 행동. 병자는 남고 싶어 했죠. 2번, 동정이 비굴한 것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부족하게 구는 것 같다 해서 병자는 뭐 한 겁니까? 사람들에게 좀 아쉬움을 느낍니다. 왜? 자신은 삶을 계속 유지시키고 싶기 때문에 삶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죠. 컵 속에 넣은 물종지에서 성수를 뿌리거나 또는 옆 사람들의 지루하도록 염불을 하는 제동의 모습은 각각 이거죠. 자신이 소임을 다했다라는 자기 위안입니다. 5번, 황제로 화장장이면 고작해야 이 정도 드리면 충분한데라는 호상차지의 말 뭡니까? 경제적 사정을 우선시하는. 근데 중간에 이런 회의 내용이 나옵니다. 화장은 아닙니다. 처음에 그런 말이 비었지만 나중에 다시 아무래도 아버님 곁으로 들어가시겠다는데요 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는 망자가 어떤 것을 원하셨다는 내용을 그냥 의견만 제시한 것 뿐이지 이걸 가지고 산 사람들의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참고로 산 사람들의 입장만 생각하게 되면 뭡니까? 그냥 짧게 화장으로 장례를 끝내버리는 것. 근데 그걸 아닙니다라고 반박하는 부분에서는 이거는 고인이 원했던 부분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산 사람들만 입장을 생각한 것이다가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여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디? 혹은 이 과수 때부터 디미터 들어갈 때 부분이 자기부터 화장이 싫어 그럴지도 모르나라고 그 화자의 추측이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그 162쪽 가운데 네. 선산 그 자기 바로 죽은 앞쪽에? 뒤에 어떻게 될지 고려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산 사람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긴 하지 않아요? 과수들의 입장이라고 보면 자기부터가 화장되기 싫으니까 설레 만들어두려고 그런 뭐랄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근데 뒤에 설명을 보면 이런 게 있어서 그때는 먼 일이거니 생각해가지고 가상적인 여유를 두고 화장을 입 밖에 냈을지 몰라도 당장 닥쳐온 실제 문제가 되고 보니 선산을 붙이고 싶어. 이게 누구의 생각이냐면 돌아간 이도. 네 처음엔 그런 말씀 있었지만 나중엔 그러니까 돌아가신 이도. 이거는 지금 병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좀 나중에 죽을 줄 알고 화장이긴 했지만 당장 닥치고 보니까 그분도 선산에 붙이고 싶었을 것이다. 이거 돌아간 이에 대한 설명이거든. 그럼 돌아간 이가 원했던 것은 화장이 아니라 선산에 붙이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화장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돌아가신 분의 입장을 조금 고려한 거. 돌아간 이도 앞문장 자기부터 화장이 싫어서 그럴지도 모르나 보군요. 그 돌아간 이도부터 보게 되면 돌아간 이도 화장을 싫어했던 것이었지.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가 현대 수학까지 5번까지 해놓고 다음 주 목요일하고 오실 때는 그냥 우리 독서 파트 있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범위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하루에 한 3개에서 4개 정도 치면 입문부터 있죠.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일단은 읽고 이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독서할 때 나중에 확인할 거예요.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있잖아요. 다른 거 안 원합니다. 보이세요? 서로 대조적인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표시를 하고 여러분이 읽으면서 일단 시각적 장치를 한번 마련해 놓으세요. 그리고 앞에다가 단락번호도 붙여 놓으세요. 아시겠죠? 이거 비문학적으로 읽을 때 단락번호.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핵심적인 소재라고 생각되는 그 어휘들 있잖아요. 동그라미 쳐두세요. 이게 뭐냐? 바로 문제에 나와 있는 취재 요소의 어휘들이 있죠. 네. 만약에 여기 뉴턴 하고 쓰면 뉴턴에다 동그라미 쳐놓는. 다 치는 건 아닌데 한 단락에 한 군데 정도씩. 알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공식, 절차, 아니 뭐 인과관계, 원리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박스로 묶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별표 쳐주세요. 이게 나중에 3번 적용 문제의 요 원리를 가지고 푸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시각화 작업을 하면서 읽어. 풀렸냐 이거. 안 그러면 무식대로 풀고 그냥 개망해 그냥. 안 그럴 거면 이 방법을 가지고 일단은 구조화시켜. 근데요, 사회문화 4번까지 풀어놨거든요. 그러면 다시 본 다음에 해야 되는
이 작업을? 실제로 확인해요. 아니 그니까 다 해봐, 다시 한번. 지금부터 해보긴 하는데 문제를 염두에 두지 말고 그냥 본문을 읽을 때 네. 이런 식으로 해봐. 네. 이미 했던 것도. 첫째 어디 나올까요? 타임이나 이제 툴 알려줄 거야 이제.